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중국 증시가 조금 연 이틀간 크게 하락을 했죠. 왜 그러냐면 다시 또 전염병이 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조금 위기감이 있어서 차이나 전기차도 그랬고요. 차이나 반도체도 그랬고 그다음에 항생테크들 이런 것도 좀 하락을 했는데 홍콩에서는 다시 조금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본토가 조금 더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홍콩에서 좀 반등을 해서 크게 차이나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셨다가 이제는 좀 걱정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벗어나야 좀 더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게 바로바로 안 나와서 좀 답답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뉴스랑 이거 제가 판매량이랑 계속 체크해드리잖아요. 근데 판매량이랑 이 뉴스를 보면은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지루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이런 고점에서 산 가격도 있지만 꾸준히 사다 보니까 평단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고점에서 그냥 한 번에 질러버리신 분들은 진짜 아무리 버텨도 진짜 이거를 끝까지 버티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드시면은 차이나 전기차를 조금 매도를 하셔서 이거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런 데 갈아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너무 힘드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어차피 분산 투자를 했고 몰빵도 아니고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를 꾸준히 이렇게 봐온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꾸준히 모아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또 하락할까 이렇게 걱정은 되지만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가 일단은 잘 나왔고요. 미국 증시가 일단은 좋게 나왔고 그 중에서도 리비안, 니콜라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예상치보다 판매량이 높게 나와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벤토나 루시드, 테슬라, 그다음에 지커, 리튬 아메리카스, 리오토, 엘버말, SQM, 니오 전체적으로 저번 주 말에 지금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이런 주식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차이나 전기차가 시원하게 오르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하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구독자님이 이런 댓글 한 건 남겨주셨네요. 저도 이거 한번 컨텐츠로 마련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요. 환율보다 더 위험한 시그널이 생겼다. 그래서 SK랑 롯데 렌트카가 중국에서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2025년 서초 매장을 필두로 한국에 진출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마트가 알리바바랑 합작을 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충청도에 중국 전기차 설립 예정. 이거는 확실한가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 개는 확실하고 이 아래는 아직은 루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한국 수입차 시장이 27.6% 중에 26년 이후 10% 점유율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 발판은 렌트카 시장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계속 눈여겨보세요. 저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렌트카로 쭉 들어가면서 아마도 이제 경험을 늘려주겠죠. 경험을 늘려줘서 중국 차라고 해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타봐도 되겠구나 해서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겠죠. 이게 로봇 청소기도 똑같았어요. 로봇 청소기 때도 처음엔 중국 거라고 그렇게 반발이 많았지만 써보니까 훨씬 괜찮고 계속 좋은 모델이 이제 나오니까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을 중국이 다 먹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차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딱 이거 댓글 보고 이거 콘텐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간 찍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귀찮기도 하고 해서 게을러서 잘 못 찍는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협회 추산에 따르면은요, 중국은 12월 이 도매 판매 있잖아요. 도매 판매는 사상 최대인 150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는 중국의 이 친환경차 도매 판매량 5개월 연속 100만 대를 돌파한 겁니다. 중국은 지금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연애가 아니라 월에 100만 대 이상을 5개월 연속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대박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국가가 있을까? 그런데 중국을 배제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어떻게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쭉 이렇게 150만 대. 야,
100만 대 이상을 5개월 연속으로 판매를 했다니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를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진짜 엄청난 건데, 다른 데는 캐즘이다 하면서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었는데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중국 내 판매량은 역대 최고라고 나와 있는데 유럽이랑 미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판매량은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나 전기차나 이 계속 성장을 하면은 앞으로 좋아지면은 더 좋아질 것이고, 나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뭐 한국도 그렇고 다른 뭐 노스볼트도 망했잖아요.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망하면서 이 입지를 중국이 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중국몽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객관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차 브랜드 수출 판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있잖아요. 10월 달에 우리가 조금 생소한 브랜드 D8 있잖아요. D8이라고 해서 나오는 브랜드가 있었네요. 창한 자동차 브랜드일 거예요. 아마 아시아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니오와 샤오펑은 유럽으로 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신차 브랜드, 그러니까 스타트업 브랜드라고 이렇게 책칭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스타트업 브랜드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니오나 샤오펑이나 D8 이런 거를. 그래서 수출 모델은 주로 SUV로 샤오펑 및 D8의 경우 SUV가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니오와 지커는 50%를 차지하는 반면 니포모터스는 세단에 초점을 맞춥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쭉 보면 수출 이렇게 해서 SUV랑 세단이랑 비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샤오펑은 96%가 SUV고 그 다음에 4%가 세단이고, D8도 86%, 14%, 니오는 55%, 55, 45, 그 다음에 지커는 47대 53, 왜 리포모터스는 15대 85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럽, 아시아 이 비중을 봤는데요. D8은 아시아가 거의 태국에서 거의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커는 유럽에서 61%, 아시아에 31, 그다음에 리포모터스는 유럽에서 70, 그다음에 아시아에 30, 샤오펑은 아시아 99, 유럽에 1%, 그다음에 니오도 유럽에 100%다. 왜냐, 이거는 비싸서 아시아 사람들이 사기가 쉬운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잘 유통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일, 12월 27일입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팡청파오이잖아요. 팡청바오가 12월 월 판매량이 처음으로 10,000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팡청바오 시리즈는 거의 뭐 비아디로 봤을 때는 6천만 원 이상 차량에서 거의 뭐 1억 이하까지 나오는 차량들인데요. 이렇게 고가 브랜드가 이제는 월 10,000대 이상이 판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전력회사 SEC는 현재 10기가와트시의 ESS 입찰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비아디가 1단계 2기가와트시 계약을 수주했고요. 7월에 인도 뭐 썬그루가 2단계 7.8기가와트시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10기가와트시 규모이며 비아디가 경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2030년까지 태양광 그리드, 그다음에 GC에 대한 ESS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비아디 및 기타 배터리 제조업체의 시장이 큽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제는 비아디가 따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랑 CATL이 강세다. 그래서 중동에서 아마도 선그루 뭐 이런 데를 제치고 비아디가 아마도 낙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전자도 있습니다. 비아디 전자는 DJI 들어온 회사랑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는 새로운 중상기지는 대부분 비아디 전자가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휴대용 구조물 부품 및 조립품, 그 다음에 BESS 및 소비자용 드론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2023년 공사를 시작해서 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000개의 일자리를 이렇게 차지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 인조이 70X는 5G와 바이드 위성통신을 지원하는 키린 8000A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웨이에서 하모니 OS가 되면서,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중국의 폰들이 중저가형 폰에도 이 AI 기능과 5G 위성통신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 통신은 진짜 중국이, 그래서 우리는 화웨이를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이제 얘네들이 장악력을 키워가면서 기술력도 이제 세계 최고가 될 것 같다, 이런 사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차 브랜드들 있잖아요. 샤오펑, 니오, 지커의 주요 수출 대상지가 어디냐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프모터스는 프랑스, 터키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디팔은 태국 시장 100%에 수출을 한다.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이거 비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샤오펑은 노르웨이 46%, 네덜란드 23%, 스웨덴 23%, 독일 6.1%, 프랑스 5.7%,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니오는 노르웨이 51%, 그다음에 독일 21%, 네덜란드 18%, 스웨덴 7.5%, 벨기에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커는 링크앤콘과 지커죠. 이거는 카자흐스탄의 36%, 그다음에 스웨덴의 31%, 네덜란드의 29.9%, 태국의 2.7%, 노르웨이 0.3%다. 그다음에 리프모터스는 프랑스가 41%, 튀르키예가 30.5%,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23%, 그리스 2.4, 폴란드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하고 있고요. 비아디가 선전에서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는 것,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IC 소재와 복합 소재, 그 다음에 응급 소재, 배터리 테스트 플러스 시공 생산, 전자 상호 연결 소재 등에 대한 양측 협력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뭐 알루미늄, 뭐 그 히토리움, 뭐 이런 기타 금속을 포함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업스트림 공급업체에 이런 걸 계약을 체결해서 뭐 또 이제 생산을 빨리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거를 또 비아디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아디 판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달 또 나온 판매 실적인데요. 아세안 시장에서 비아디의 다른 판매 실적은 싱가포르의 508대에 14.1%의 점유율로 도요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나와 있고요. 1998년 태국에서 5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783위, 1.1% 점유율에 훨씬 뒤처짐. 이렇게 해서 체리 그룹 뒤에 12위, 베트남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아디가 베트남보다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짓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더 크고 개방적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요. 싱가포르에서 판매량을 보니까요. 도요타가 1등, 그 다음에 아래가 비아디입니다. 비아디가 508대로 지금 2위를 하고 있고요. 현대는 지금 150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태국에서는 일본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도요타랑 이스즈랑 혼다가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미쓰비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드가 그 위에인데 그 아래 지금 비아디가 11월에 이게 대수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998대가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합계로 하면 25,538대가 판매가 되어서 지금 포드 아래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위에 위치하고 있네요. 6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11월에 판매량 합계하니까 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는요, 지금 보니까요, 쭉 보니까 중국 이런 전체 판매 대수는 3,948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비아디가 12위라고 합니다. 좀 많이 뒤쳐져 있죠. 783대로 비아디가 12위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어서 이제 진출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판매량 잠깐 요약해드리고요. 뉴스도 안 봤네요.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 이사가 그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 샴페인 터트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메리 데일리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연은 총재인데요. 이분이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또 하는 거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고 이런 확실한 이런 뭐라 그러죠?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도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조금 우리가 보류해 놓고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갑자기 또 터트려서 또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주식시장 버블을 만들고 다시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천천히 가자 이렇게 얘기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또 이제 금리 인하를 또 해서 다시 또 버블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진짜 다시 또 이제 버블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최하위 브라질, 멕시코 수준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지금 MSCI 선진국 편입 지수에서 보니까요. 지금 신흥국에서 지금 지수 상승률 보니까 대만이 1등이고요. 튀르키예, 뭐 헝가리 이렇게 중국 이렇게 나와 있는 중국도 여기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 한국이 마이너스 12.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보다 중국 주식이 작년에 수익률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중국 주식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한국이 여기 있어요. 한국이 지금 브라질, 멕시코 위에밖에 없습니다. 위에 나라들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 그래서 상승을 안 하고 있다. 참 그래서 국장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서 또 부동산 폭등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또 하려고 하죠. 우리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참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트럼프가 지금 보니까요. 당선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 모금을 하잖아요. 모금하는데 후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3천억 가까이가 이제 대선 승리 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는 정해졌으니까 또 아부하는 뭐 아니면은 또 이제 다시 해야겠죠. 로비를 해야겠죠. 로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지방 정부가 지난해 2천조 원의 차입을 했다.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이런 차익 규모가 이렇게 높아져서 만기로 돌아오는 채권도 많고 그래서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너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겠죠.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겠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또 오늘 발표했네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오늘이 아니구나.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했는데 오늘이구나. 오늘 발표했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요. 적절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국도 미국을 보면서 하겠지만 적절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점점 이 뭐라고 해야죠? 금융 완화 정책을 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뭐 홍콩 항생테크나 아니면은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이런 게 있겠어. 그래서 그런 주식들의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US 스틸 인수를 포기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바이든의 명령에 일본 동맹국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US 스틸이 진짜 미국도 철강이 망하고 있죠. 철강이 망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일본이 인수하니 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많은 금융화를 통해서 많은 효율을 높였지만 이런 기초 제조업들이 거의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게 혹시나 유사 사태, 뭐 전쟁이나 이런 거 났을 때는 이런 게 조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융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거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한테 인수를 시켜서 다시 또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신에너지차 이 픽업 트럭 있잖아요. 듀티 트럭. 여기 지금 판매량을 보니까요. 11월에 21.9%를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위라고 해서 산이가 이 52.9% 성장률로 1위를 되찾았고 XCMG가 전월 대비 5.8% 이렇게 떨어져서 3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1월 배터리 교체 대형 트럭 등록은 1.1%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XCMG 시장 점유율은 2.9% 감소했지만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이, 뭐 지팡, XCMG, 하우, 샤크만, 아우만, 둥펑, 유퉁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픽업 트럭이나 하이브리드 트럭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소 트럭도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얘네들이 생산을 많이 하니까 볼륨도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버스 시장이나 트럭 시장 이 전기차는 결국에 중국이 차지를 한다. 우리나라가 뭐 전기버스 시장이 뭐 뒷돈을 받았네 뭐니 중국한테 뒷돈을 받았네 뭐니 그게 있으면은 조사하는 게 맞고요. 조사해서 그 이런 관련 관계자들 처벌하는 게 맞고요. 그럼 그건 그거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중국을 이기고 있냐 그리고 가성비에서 이기고 있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또 몰아가더라고요. 자동차 유튜버들도 또 정치적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뭐 친중이니 반중이니 우파니 좌파니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게 완전 조선시대를 보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뭐
지금 뭐 명분론에 휩싸여서 너는 뭐고 적이니 우리 편이니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적이 얼마나 발전했고 적이 얼마나 센지 그걸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명분론에 입각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 참 우리나라 현실이 앞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너무 암울해요. 우리나라는 뭐 밝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밝은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침울하고요. 이게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이 이렇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1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30년까지 안 갈 거예요. 급속도로 우리는 더 빠질 거고요. 잃어버린 한 10년, 15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동안은 엄청난 침체에 허덕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그게 점점 보입니다. 제가 미래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미래가 점점 그려져요. 그래서 참 걱정이다. 저는 뭐 미리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참 많은 걱정이 보이고요. 뭐 배터리 교체는 지금 XCMG와 지팡, 하우, 샤크만 뭐 이렇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경트럭 판매 시장 판매 개요를 보면은요. 경트럭도 전월 대비 6.1% 이거는 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6.1%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중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 그 내연기관 차량이 아직도 경트럭에는 83%고요. 친환경차, 신에너지차나 17%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뭐 주요 등수로는 포톤, 우링, 장안, 뭐 둥펑, 만리장성, JIC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쭉 보면은 경트럭 여기 판매 시장에서 이 전기차 판매 이 개요를 보니까요. 그냥 이거 표로 한번 볼게요. 지금 파리존이 1등이고요. 아마 이게 파리존이 맞아요. 지리의 자동차입니다. 지리의 파리존이 1등이고 그 다음에 포톤 그 다음에 3위는 동펑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다. 파리존, 포톤, 동펑, 캐리, 유퉁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지금 보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계속 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봇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데이터 세트를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앱센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3,000개 이상의 실제 개체가 있는 4,000제곱미터 공간에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40%는 가정용, 20%는 케이터링, 20%는 산업용, 10%는 슈퍼마켓, 그 다음에 10%는 사무실용으로 구성된 100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로봇에 장착된 8개의 카메라로 360도를 감지 가능하다. 그래서 아기봇은 전 세계 개발자들을 초대하여 데이터 수집 및 품질 관리를 개선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회사가 수집한 비밀 정보를 공개하면 손해보게 될까요? 아니면 통합, 그 다음에 모델과 같은 다른 요소를 경쟁자와 차별화하는 핵심 역량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아기봇이 이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해서 오픈 데이터로 이거 한번 개발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아마 또 빠르게 개발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유니트리죠. 유니트리 사장이 29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야, 그런 거 보면서 중국의 이 스타트업들, 앞으로도 나올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중국의 저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저력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의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허사이 테크놀로지가 12월에 라이더만 10만 개를 배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을 위한 2만 개를 포함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라이더가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센서거든요. 우리 로봇 청소기에도 달려있고 이런 라이더 센서가 달려있는데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사이는 월 10만 건의 배송을 달성한 최초의 업체일 수 있지만 승자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많은 AI 로봇이 라이더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사이가 이렇게 10만 대를 유통을 했지만 아직도 더 많이 경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허사이가 이렇게 10만 대의 라이더를 유통할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은 가격도 내려갈 것이죠. 그럼 이게 차량에 쓰이면 차량용으로 쓰면은 이 자율주행이 우리가 그 비아디가 말한 것처럼 2천만 원, 3천만 원대 차량에도 이 자율주행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비아디에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뭐 아토3나 그 다음에 CL 뭐 이런데 돌핀에까지도 자율주행이 나중에 달린다고 하면은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라이더가 이제는 이런 저가 모델에도 달려서 나온다고 하면은 전기차의 대중화는 더 많이 될 것 같다. 테슬라가 그리고 보여줬잖아요. 자율주행으로 이제 자동 픽업이 되는 이런 업데이트해서 한국에서 되는 거 보이셨죠? 근데 그게 중국에서는 하웨이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원래 기술력은 있는데 한국에서 안 된 거였고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하웨이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요, 진짜 이거는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연 하웨이를 한국에서 받아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허사이가 지금 10만 대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 로봇에 쓰이는 거랑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이 라이더가 10만 대에 월 10만 대가 판매가 된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4년 S볼트는 연간 27만 세트의 단 날개 배터리를 공급을 했다. 블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 배터리 LFP 이쪽 계열이 비아디가 만든 이 계열이 거의 배터리의 표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LFP도 그렇고요. 3원기 배터리도 이 블레이드 이쪽으로 이렇게 각형 배터리가 이제는 표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LG나 삼성이나 그다음에 SK가 이거를 만든다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파우치가 이제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배터리가 아닐까. 그래서 이걸로 다 바꾼다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샤오펑의 지분의 4.99%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샤오펑이 일일 조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예, 샤오펑이랑 지금 폭스바겐이랑 계속 더 협상을 하면서 폭스바겐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샤오펑이 기술을 갖고 와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지능형 하드웨어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지금 전기차를 잘 만들고 잘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판단이 쓰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12월 27일 날 테슬라의 상하이 에너지 저장 공장은 최종 승인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은 시범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5년 초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는 양산을 시작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는 양산을 시작해서 나오는군요. 정말 대단하다. 아까 허사히 아까 보여드렸고요. 테슬라도 이제 양산을 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더 많은 이런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봤을 때 위에 진짜 친환경으로 다 이제는 태양광을 까나봐요. 이게 거의 뭐 중국에서는 필수인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태양광을 깔아야 되는데 태양광을 이렇게 까는 회사가 몇 개가 있을까?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수입 승용차 시장 개요는 그냥 넘어가도록만 할게요. 벤틀리가 1위고 롤스로이스 2위, 페라리,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맥라렌 뭐 이런 순으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비아디 얘기를 해야겠죠. 비아디가 웨이차이 파워랑 협업으로 만들어진 상용차용 블레이드 배터리를 생산 라인에 공식적으로 생산을 시작했으며 오늘 첫 블레이드 배터리 셀이 생산 라인에 출고가 됐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이거 읽어드리고 왜 전기버스가 왜 한국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이것도 기사 있는데 잠깐만요. 또 가져올게요. 잠깐 멈췄다가 일단 이거 읽어드리고 비아디와 웨이차이 합작 법인은 12월 30일 엔타이에서 첫 번째 배터리 샘플을 생산했다. 그래서 공장은 웨이차이 앤 시녹트럭 상용차 생산을 50기가와트 50기가와트 하워 이렇게 해서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비아디는 또한 엔타이 당서기와 회동하여 이곳에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노트럭은 트럭 운송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자트럭 시장은 점유율이 낮습니다. 비아디의 저렴하고 빠른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면 25년에 이러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런 트럭이나 상용차에 이런 배터리를 집어넣는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따졌잖아요. 뭐 비아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비아디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중국 전기 버스가 한국에 뒷돈을 주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한국 시장을 다 장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그게 아니고 기술력이 좋고 값이 싸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하는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대형 유튜버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조회수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이해를 하고요. 그냥 저라도 이렇게 소수 의견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4년 말 현재 비아디는 한국에서 1056대의 전기버스를 판매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 교통량이 1억 킬로미터에 누적되었으며 CO2 배출량은 12만 톤 감축이 되었습니다. 26일에는 지역 파트너인 K1 모빌리티와 함께 1000번째 배송을 기념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지금 승용차와 더 많은 전기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시장에 침투하기 쉽지 않음, 국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잖아요. 현바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침투가 힘들더라도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 이게 무섭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지금 교육 자선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 30억 위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 위안을 기부해서 이 회사는 100개 이상의 대학과 단과대학의 장학급을 설립했으며 전국의 과학기술관, 박물관 및 일부 학교에 전기차 기술을 보급 전시물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비아디가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에서 이렇게 블레이드 배터리를 계속 개발하니까 11월 뭐 픽업 트럭 판매 시장 개요도 이렇게 보면은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매 시장 뭐 이렇게 해서 트럭도 이제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는 불규칙하게 배치된 속도의 감속턱, 그러니까 방지턱이죠. 방지턱을 이 다이소스 기술로 유압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응답 속도는 뭐 10mm/s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쭉 보면은 한번 이거 기술 국갱이 영상을 봐야 알죠. 이렇게 떨리지 않죠. 이 승차감을 이제는 깔 수가 없다. 이 방지턱 넘는데도 이제는 이 중국에서 이 서스펜션 기술은 거의 뭐 상향 평준화가 됐나 봅니다. 다 이거를 니오도 그렇고요, 비아디도 그렇고요, 하이도 그렇고 이런 거를 다 할 줄 안다. 이런 거 봤을 때 와 대박이다. 샤오미도 할 줄 알죠. 이 서스펜션 기술은 이제 대부분이 다 할 줄 아나 봅니다. 왜냐 여기에 자동차 벤더 업체들이 다 이 부품 업체들이 이거를 다 공유하면서 다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칩 이 점유율을 그냥 가져왔어요. 그냥 엔비디아가 43%를 1위고요. 테슬라가 23.5%, 하이가 11.5%, 그다음에 호라이즌 로보틱스가 10.3%로 4위,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4.6%로 5위, 퀄컴이 6위, 그다음에 모빌아이가 7위, 블랙 세세미가 8위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1월 전기차 배터리 팩 총 용량과 BMS 공급량 한번 봤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신에너지차 볼륨 랭킹 보니까 와 이거 보면 핀드림스가 1위네요. 핀드림스가 1위고요. 그 다음에 CATL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보면은 BMS 서플라이 볼륨도 핀드림스 비아디가 1등이고요. CATL이 2등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지표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다. 등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은 샤오미 오토가 24년 13만 5천 대를 돌파를 했다. 최종 인도량이 13만 5천 대를 돌파했고요. 25년에는 30만 대를 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샤오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얘기 좀 해드리고 미중 패권 이런 것도 한번 마지막에 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해서 지금 보니까요, 많은 전문가랑 분석가들이 이 노광 장비, EUV 장비가 없이는 중국도 이제 반도체 개발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중국은 이제는 EUV가 없기 때문에 발전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런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있어서 세계가 좀 놀라고 있다. 그래서 랜드 플래시를 예를 들어보면 ED 랜드 뭐 이렇게 해서 플래시 공장이 ARF 뭐 이게 리소그라피를 사용했지만 3D로 전환하면서 KRF로 후퇴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YMTC에서 선제적으로 직접 본딩을 기술을 채택하고 3D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술 역량 면에서 선두 기업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발전하는 게 진짜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막으면은 천천히 발전하겠지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실패를 안 하고 얘네들이 계속 중국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다. 그래서 더 미세하게 이렇게 계속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미세한 선폭을 구현하는 것이 더 이상 경쟁력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최첨단 리소그래피 장비는 불필요해졌다. 그래서 3D 디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개발하는 구조에 따라 위드라인이나 비트라인이 수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램 이거 쌓이는 거 있잖아요. 쌓이는 거 낸드 이쪽에서 그냥 쌓아버리면 된다는 이렇게 인식하면 될까요? 제가 공돌이가 아니라서 제가 문돌이라서 문송합니다. 지금 이거 읽어보면 이렇게 기술력이 처음에 원래 하나짜리로 삼성이 그랬잖아요. 삼성이 하나짜리 엄청나게 세밀하게 잘 만들어도 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쌓아버리면 되지. 하나짜리를 그냥 1.5개, 2개를 쌓아버려서 하나보다 더 효율을 내면 되지 않냐. 이걸 더 유통이 잘 되게 하면 되지 않냐. 이 방식으로 바뀌니까 중국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EUV 장비 구매할 수 없는 창신 메모리 CXMT가 이미 구매한 장비로 3D 디램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양산을 해서 이걸 쌓아버린 다음에 이것도 개발하겠죠. 일단은 이걸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제 그래도 이제 기술력이 발전하면은 더 세밀해져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매년 약 100만 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정말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제재로 인해 중국 발전이 방해받는다고 보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지금 CXMT나 그 다음에 양쯔강 메모리나 이런 데가 양쯔 메모리나 계속 만들어내면서 발전을 하면서 한국과 지금 대만을 계속 따라오고 있고 뭐 미국도 거의 따라왔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패권이 따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면 보통은 한국, 일본 뭐 다들 깨갱해야 되거든요. 유럽도 그렇고요. 근데 중국은 깨갱하지 않고 이젠 독자적으로 가겠다. 너는 너 미국 갈 길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우리 뭐 이런 최첨단 이런 노광 장비 수출 못하게 막어? 그러면 우리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금지하겠다. 그래서 이걸로 미국의 AI 반도체가 발전하는 거를 어느 정도 발목 잡으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자국 반도체를 키워가면서 이거를 만회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반도체 나중에 또 미중 반도체 전쟁 이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그냥 해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안전대를 매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AI 반도체로 가는 걸 막으면서 중국이 이거를 점점 따라와서 이제 동등해질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이 이거를 또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AI를 만들려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히토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자체적으로 미국이 채굴해서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채굴학과가 70년도에 엄청나게 있었다가 다 망했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채굴학과들이. 왜냐? 생산성이 안 맞고 그다음에 다들 월가로 가니까요. 우리가 의대로 지금 좋아하는 것처럼 미국 월가로 가면서 그런 학과들이 하나둘 망해서 제조업들이 다 이렇게 붕괴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의대로 가다 보면 의료산업은 엄청나게 커지지만 제조업은 붕괴하지 않을까, 제조업은 쇠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은 지금 1조 달러 규모의 도박이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 뭐 149개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를 깔고 있고 이 1대1로죠. 그 다음에 부채 함정 외교에 대한 뭐 비난이 있다. 1대1로 이니셔티브가 세계 지정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대1로가 21세기 실크로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BRI. 그래서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데 전 세계를 연결하는 철도, 고속도로, 항만, 디지털 회랑을 이루어진 광대한 네트워크다. 이게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부채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거 계속하면 갈수록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섭다. 점점 성공을 하는 분위기라서 이게 점점 무섭고요. 미국도 이게 이것 때문에 똥줄 타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자기 나와바리는 좀 하려고 하는 거죠. 파나마 운하 그 바로 미국 아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데 계속 얘기하는 게 일단 우리 동네부터 빨리 단돌이 하고 빨리 이렇게 단돌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 중국을 좀 때려잡아야 되겠다. 중국이랑 패권 경쟁을 해야겠다. 특히나 남미 쪽에
중국한테 이제 요즘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교역량이 이제는 중국이 남미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남미에서도 이제는 영향력을 미국이 또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 4년 동안 얼마나 시행이 될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트럼프 4년은 금방 지나가고요. 중국은 계속 간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또 제가 계속 다뤄드려야 되는데요. 중국 전기차가 가격 경쟁이 이제는 본격화 또 시작됐다고 합니다. 25년에 이제는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 본토의 50개 전기차 중에 비아디, 리오토, 하웨이 테크놀로지가 지원하는 제조업체 아이토만 수익을 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고기가 물을 필요로 하듯 수출 시장이 필요합니다. 물이 아래 사진에 있는 창안 자동차의 바다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망했죠.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었는데 엑스퓨친 게 망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망할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제가 좀 달아드리면서 이것도 영상 좀 길게 또 빼먹어야 여러분들이랑 또 많은 토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이 망할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샤오퐁 CEO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부 서원에 25년에는 진짜 많은 회사들이 망할 것이다. 샤오퐁조차도 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에 대비를 해야겠다. 아마도 이 경쟁은 아마 비아디가 또 이거를 경쟁을 시작할 것 같아요. 비아디가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 죽어봐라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할 텐데 과연 누가 이길까? 우리나라는 신차를 내놓으니까 막 7,160만 원에 그렇게 뻥튀기 해서 국내 소비자들을 호구 취급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호구 취급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왜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니까 그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샤오미 회장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마도 10년 뒤에는 아마 전기차 회사들이 10개의 남짓으로 남을 것이고요. 샤오미가 5위 안에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거 보면 우리나라 24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테슬라 모델 Y가 4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테슬라 모델 Y가 4등급을 받았대요. 뭐 우리가 중국 안전기준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안전기준은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으세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투자는 바뀌지 않았으면 바뀌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팔았으면은 말씀드리고요. 저는 꾸준히 분할 매수해서 가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냥 뭐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냥 하나 정한 거 이거 성공하든 실패하든 꾸준히 갑니다. 저는 꾸준히 가서 결국은 끝장을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은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거 하다가 뭐 미국 주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은 꾸준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니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